안녕하세요. 77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땅 구입 때 주의점, 물론 땅 구입할 때 주의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석축이나 옹벽 경계에 따른 그 경계점을 확인하고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와 연관져서 세부적으로 옹벽이나 석축 그 관련된 경계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옹벽이라는 게 그 대지 경계에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웃하고 요런 정도 그 땅 크기 가지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얽혀서 분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점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땅이 이런 높이 차이가 인접대지하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터가 있고 낮은 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 그 그림은 뭡니까? 제가 X표를 해놨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그 경사진, 뭐 석축이 됐던 뭐 옹벽이 됐던, 옹벽이야 그렇게 경사지게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 뭐 돌쌓기를 그렇게 했다, 조경 쌓기. 그래서 1번처럼 된 경우,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내가 돌쌓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피해를 주는 측 땅에서 그 대지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옹벽이나 석축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아래터예요. 먼저 집을 좀 져야 되겠는데 위터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내가 집을 경계선에 붙여서 지면은 나중에 여기에 석축이나 옹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석축을 좀 하든지 옹벽을 하든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터 주인은 당장 뭐 옹벽이나 석축을 할 그런 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러면 하되 반반씩 하자. 경계선을 반반씩 해서 그럼 비용은 누가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밑에 집 사람이 돈을 들여서 반 부담해서든지 하여튼 옹벽을 그렇게 쌌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진행을 시키면은 이 옹벽이 장마 때 부실해져 가지고 옹벽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누가 다시 쌓아야 되냐, 이 옹벽을 누가 다시 요거를 안전하게 재시공을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대지 경계선에서 반반 그렇게 돼 있으면은 반반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관할 관청의 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땅에 있는 구조물은 내 소유고 내 관할이고 내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옹벽이 2번도 잘못됐지만은 그 제가 지난 영상 땅 구입 때 문제점 예를 든 게 이제 2번 같은 경우인데 2번에 그렇게 옹벽이 돼 있는데 옹벽이 부실해졌어요. 그럼 내가 다시 수리를 하고 고치고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 맞는 겁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뭐예요? 옹벽 밑에 시작 부분 거기가 대지 경계가 돼야 되고 구조물의 하단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그 공사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지적법 시행령 제40조에 나와 있는데 그게 지상 경계의 결정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뭐 우리 뭐 일반인들은 잘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뭐 해수면에 접한 대지의 경계 뭐 이런 것들에 다 관한 규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경계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적법 시행령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가 딱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그림에서 한번 보실 것 같으면은 땅이 경사가 졌는데 그 원 땅은 노란색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 그 파란색 부분 있죠. 그래서 약간 높은 데를 깎아가지고 자기 터 낮은 쪽을 메꾸면서 낮은 쪽 부분에 이제 석축을 쌓고 메꿨어요, 땅을. 그러면 내가 땅을 파서 그 인접대지, 이웃 대지에 절토면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옹벽을 더 쌓아야 되냐? 이 경우는 내가 땅을 파서 내가 절토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상식적으로 내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내 터 쪽으로 내가 이제 옹벽을 쌓게 돼요. 석축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그림은 또 뭐냐면은 약간 볼록하게 그렇게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위에 경사지 볼록한 윗면을 좀 깎아가지고 낮은 쪽을 또 메우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B쪽 땅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 땅도 나처럼 좀 확 깎아가지고 그 높은 면을 없애면은 그쪽 땅도 평평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 땅 주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 이거 땅을 내가 다 깎아줄 테니까 우리 서로 같이 평탄하게 하자. 그러면은 옹벽 석축을 안 쌓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데 뭐 다행히 B 토지주가 그럽시다. 그거 뭐 다 까가지고 평탄하게 합시다. 그 대신 뭐예요? A가 제안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 땅 깎아서 하는 뭐 중장비 비용 같은 건 내가 뭐 되겠다든지 뭐 이런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A 땅 같은 경우는 땅을 깎을 때 뭡니까? 사전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겠죠. 그 땅에 뭐 주택 신축이나 뭐 창고, 뭐 축사, 아니면 온실 이런 거 뭐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쵸? 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뭡니까? 대지라면 상관없는데 보통은 뭡니까? 농지라든지 임야죠.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 훼손을 하게 되는 거고 농지 같으면은 개발 행위를 하는 거죠. 그쵸? 원래 농사용 땅인데 그 땅이 뭡니까? 집을 짓고 뭐 하면서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B 땅도 같이 깎으려면 어떻게 돼요? B 땅 주인도 거기에 무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잘 이루어지기 좀 힘든 그런 예예요. 이렇듯이 이 석축이나 옹벽에 관한 경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이웃 땅, 높은 땅에서 자기 경계선 안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옹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옹벽을 보니까 뭐 한 3, 4m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위압감을 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옹벽을 설치한 그 땅 주인한테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 그 토지 경계선 내 땅 안에다가 뭐 다시 거기다가 내가 조경 쌓기를 하든지 뭐 다른 시설물을 해서 그 옹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 중에 또 좋은 방법 하나가 담쟁이 넝쿨 같은 거 심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키가 길게 자라는 뭐 그런 측백나무 같은 거 이런 걸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원칙은 내 땅에서 상대 땅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를 주는 쪽에서 옹벽이든 어떤 석축이든 그걸 해야 된다. 또 석축을 하고 나서 뭡니까? 위에 터에서 어떤 물이라든지 토사가 또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이 뭐 옹벽이나 석축에 관해서 뭐 또 많이 나와 있지만은 뭐 그 석축 옹벽 윗면에 또랑 물 그 처리 그런 시설 같은 거를 배수구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런 규정과 또 옹벽이나 석축에서 그 위에 터에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할 경우에 최소한 옹벽 끝에서 몇 메타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세부 규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쵸? 1층 건물을 질 때는 최소한 옹벽 끝에서 1.5m, 2층에는 2m, 3층 질 때는 최소한 3m를 띄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고 그렇게 안 띄고 옹벽에 바짝 붙여질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그 집의 기초를 길게 내려가지고 옹벽 밑부분, 옹벽 하단보다 더 깊은 곳에 뭐 말뚝 지정이라든지 그런 기초를 해서 집을 지어서 건물 하중이 옹벽에 영향을 안 줄 경우에는 그런 이격거리라고 그러죠. 옹벽에서부터 뛰는 거리 규정을 안 주어도 된다. 뭐 이런 세부 규정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은 그 옹벽과 경계에 관해서 그 시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리고 앞서 제 영상 땅 구입할 때 주의점 그걸 보시면은 가장 뭡니까? 땅 살 때 사실은 기본 사항인데 이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종종.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땅 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으로 이렇게 막 도로가 들어와 있어요. 지적도상에 도로가 그려져 있고 도로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뭐 질문도 있었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